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정유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가 공부했던 것처럼 절기로 백로였고요. 백로가 되면서 이제 월령 자체가 신월에서 이제 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은 뭐 신유술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죠.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계절로는 이제 가을로 되는 그런 계절이지만, 또 신월은 신월 나름대로, 또 유월은 유월 나름대로, 수월은 수월 나름대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가을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 같은 경우는 초추라고 하고요. 초추.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중추.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추라고 해서 늦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명리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체감상으로 느끼는 가을도 초가을이 다르고요. 깊은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이 중추 지절이 좀 다르고, 또 10월이 되어 가면서 가을로 이제 넘어가기 전 단계인 늦가을의 개념이 좀 다른다. 기운의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강하는 그런 개념을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신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뭐예요? 보호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의 이치, 나무가 자라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물이 흐르는 것, 이러한 것들의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글자라고 하는 보호, 유자, 정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독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중화복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물론 뭐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뭐 단어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자연의 어떤 변화들을 보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명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령, 월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기토.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사주 전체 8글자의 핵심인 주인공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한 나라의 임금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제가 비유할 때는 심판과도 같다, 어떤 경기의 룰을 이렇게 보는 심판과 같은 것이, 심판이 경기를 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또 일간이 을목인데,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을기충, 정계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간이 충을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은 심판과 같은 것이고요. 임금은 신하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임금이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7글자와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토라고 하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어제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인데, 뭐 같은 토라 하더라, 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흙을 의미하잖아요. 흙, 그죠? 이 흙이 쌓이다 보면은 작은 텃밭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과수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저 큰
평원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큰 산 내지는 산맥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을 좀 작은 개념, 아담하고 사이즈가 좀 작은 개념의 토를 갖다가 음토인 기토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음토인 기토를 비유할 때 전원토라고 하거나 아니면 담장토라고 해서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내지는 작은 정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큰 개념의 흙의 개념을 무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 아니면 큰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의 토를 갖다가 무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토와 무토의 차이는, 이건 중요한 차이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본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이면서 건토인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인 것이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어저께 공부했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도 있어야 되고요,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 무토라고 하는 큰 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허허 벌판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풀이라도 자라야 되고 나무가 좀 자라서 큰 숲을 이루게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햇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간목 안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큰 숲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작은 숲이 아니라 이쪽에 아마존 밀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큰 산 같은 데서 큰 밀림 같은 것을 이루게 되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과 햇볕, 그 다음에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다. 즉 이때 필요한 나무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좋겠죠. 대표적인 물 하면 개수가 될 것이고요, 대표적인 햇볕이 된다라고 하는 병화가 될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법이었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 당연히 흙이기 때문에 물 필요하고요, 당연히 햇볕도 필요할 겁니다. 햇볕. 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 기토는 화초나 곡식이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너무 많아진 것을 바라지 않고요, 기토는 화초 내지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가 상추 같은 것이 심어져 있는 그러한 텃밭 생각하시면, 이것 또한 병화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개수라고 하는 온도와 적당량의 물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 문전옥답이라고도 표현하죠. 문전옥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어 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생긴다. 자, 물론 병화가 없을 때 임수 쓸 수 있겠고요, 물론 개수가 없을 때 임수 쓸 수 있고, 병화가 없을 땐 정화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텃밭과 같기 때문에 임수는 대해수와 같아 가지고, 임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기토가 임수에 의해서 사수동류 된다 했죠. 사수동류가 돼서 물과 함께 쓸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임수가 많아지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고, 작은 우루수인 개수가 있는 것이 기토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개념하고 기토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오늘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30여일간에 걸쳐서 6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똑같이 신유, 술, 서방에 해당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 신월이라고 하는 신은 같은 서쪽이라 하더라도 신은 남서쪽이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6월은, 유는 뭐예요? 여기는 정서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술은 북서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향에서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 됩니다. 금왕절. 신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은 금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되죠. 어떻게 보면 12개월 중에서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 바로 6월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금의 기운은
금은 숙살지기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매우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이 바로 이 금의 숙살기가 되죠. 봄 같은 경우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기운이죠. 목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를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금은 서늘한 오싹한 그러한 숙살기를 나타낸다. 여러분들 벤치도 나무로 된 벤치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로 쇠로 만들어 놓은 벤치가 있는데 벤치도 오래 앉아 있을 때 나무로 된 벤치는 앉아 있으면 온기가 발생하지만은 쇠로 된 벤치는 잘못 앉으면은 뭐예요? 또 차갑고 좀 서늘하니까 앉아 있기가 좀 불편합니다.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쇠로 된 벤치보다는 나무로 된 벤치에 앉는 것이 더 건강학성으로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숙살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금왕전인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6월의 토는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사지가 되죠. 신에 이르게 되면 화토가 병지가 되는 것이고요. 유월에 이르게 되면 화토가 사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에 이르게 되면 화토가 공이 묘지에 이르기 때문에 신유술월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은 왕한 반면 일간은 약하죠. 자, 일간 기토가 왕금에 의해서 설기가 심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상이라고 하는 거 현상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은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밭은 어떤 밭? 자갈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갈밭에 여러분들 화초 심기도 어렵고요. 또 화초라든가 곡식 같은 걸 심는다 하더라도 뿌리 밑에 이렇게 바위덩어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러한 곡식이라든가 화초가 뿌리가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얼릴 정도의 차가운 그런 기운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상 10도, 5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초가 자라는 온도가 이렇게 좀 썩 좋은 온도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조후라고 하는 것, 즉 서늘하고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 흙이죠. 땅이기 때문에 햇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물도 좀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무토와 달라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 하더라도 이 기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기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마를 수 있죠.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기온은 서늘하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가을에 땅은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가 필요하다? 일단 온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온기라고 하는 것은 화를 의미하죠.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가 있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화 정화가 있지만 기토가 좋아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죠. 이 병화를 얻게 되면은 약한 기토를 생조해서 기토가 약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화가 있어서 금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도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기 온기를 내뿜어 준다라고 하면 금의 숙살 기운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 기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 햇볕만 있고 물이 없으면 기토가 마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 줘야 된다?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월하고 6월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저께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자 지장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신월은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순수한 신금만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6월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습니다. 원령 자체에 수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별도로 있어 줘야 되지만은 신월이었다라고 하면 임수가 장제되어 있기 때문에 타 간지로 만약에 수가 없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화하고
개수를 별도로 개수가 있어줘야 되지만은 신월의 차이점은 별도로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암장되어 있는 수라도 임수를 꺼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병화를 취용해서 기토 일간을 생조해주고 6월에 서늘한 숙살 기운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하며 나중에는 개수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토해 주어야지만 6월에 기토가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토인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격국을 너무 심도 있게 파는 것도 한 번은 필요합니다만은 너무 또 격국 용신에 너무 매몰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사주는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격국 용신을 몰라도 되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주 명식을 볼 때는 격국과 용신은 꼭 한 번씩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단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사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놓고 제가 보는 정도만 놓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격국 볼 때는 일간하고 원령을 봅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고요. 음토, 그 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은 금이 되죠. 자, 토생금이죠. 토가 금을 생하죠. 일간인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지를 일간이 봤을 때는 저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 내지는 상관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대음 양대양은 상관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양대음 음대양이 되는 것은 상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간도 식신 유금 금도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 6월에 기토는 토는 약한 반면 금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 과한 사주 국세가 된다. 설기태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신약하다,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간이 왕한 사주, 즉 신약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도만 살펴봐도 크게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하고 또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흑토의 입장에서 물도 있어줘야 되겠고요. 또 따뜻한 온기도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일간 자체를 생조해 줄 수 있는 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화를 취용하고 개수로서 기토를 윤토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오늘 연지를 보게 되면 오늘이 기미일이죠. 기미. 그래서 일지를 보게 되면 먼저 미토를 봐서 기미 일주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미 일주 천간도 토, 지지도 토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본다? 그렇죠. 천간과 지지가 같다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간여지동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 사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미일주만 놓고 봤을 때 간여지동이니까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6월에 내지는 신월에 일간 자체가 약할 때 비경겁제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건 나쁘다, 무조건 이건 좋다, 이게 아니라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연지는 축토를 보게 됩니다. 이거를 축토를 보게 되면 이게 축미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유축이 사유 준삼합으로 해서 유축 회금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충이 되기보다는 유축회금에서 오히려 식신 내지는 금이 식상인 금이 왕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라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토가 3개, 기토, 미토, 축토, 토가 3개, 금이 2개니까 이거는 금보다는 토가 더 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천간은 생극재화를 보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축토 유금하고 합을 해서 신금 투출하게 되면 월등하게 금이 왕한 것인지 토가 왕한 것이 아니고요. 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의 기운이 어디로 모인다? 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자 3개가 토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다 보시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금이 왕해서 일간에서 기운이 설계되고, 또 6월에 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숙살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좀 추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습니다. 금을 다스리는 데서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하지만은 조후를 하면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의 뿌리가 물론 미중 정화의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 정화가 매우 약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금을 극하는 역할, 그 힘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도 필요하고 수도 물도 필요하지만은 축중의 개수가 유축 회금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가 많이 약해집니다. 금이 수를 생하는데 약해질까요?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금이 많으면 물이 탁해진다, 물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를 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약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게 되면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이렇게 갑자시가 되면 일단은 축중에 있는 개수가 유축 회금함으로 인해서 금다수탁이 되면 수가 좀 약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은 이 자수가 기토를 윤토해 줄 수 있다. 물론 잠이 원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물이 필요하면 물을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잠이 원진, 이 옛말에 이런 말씀, 구덕이 있어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이 있죠. 자, 잠깐. 자, 우리가 지금 장을 담궈야 돼. 장을 담궈야지만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간장을 담아야지만 1년 동안 먹을 수가 있는데, 장 담그면 구덕이 생기면 못 먹고 다 버려야 되는데 장을 왜 담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삼장이라고 하죠. 간장, 고추장,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특히 뭐 옛날 같은 경우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조미료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근데 관리를 잘하면 구덕이 안 생기게 되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구덕이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삼장 담그지 말자. 그러면 1년 내도 우리 반찬에 먹지 말자, 밥만 먹자라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기토가 6월에 태어나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 잠이 원진되니까 이 물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러한 현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6월에 기토가 약하기 때문에 화가 있어줘야 된다. 물론 이제 미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완전 신약은 아니라서 화가 필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유축해고 금이 왕하고 수가 있으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정화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운에서라도 좀 화를 보는 것이 이거는 화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유축 해금하지만 이건 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 하더라도 화가 필요할까요? 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화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운이 초년부터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을족시가 되면은 금수운으로 갈 때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제가 별로 이렇게 좋다고 보지 못하고요.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충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가 깨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유축회금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축중에 있는 개수도 약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는 왕해지는 상태에서 다시 목화만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좀 어떻게 되냐면 조여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봤을 땐 온당치 않은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인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 사주, 병화를 얻어서 기토를 생조해 주겠죠. 병화가 있어서 6월에 뜨거운 절기를 6월에 숙살하는 그 금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죠. 일간 기토가 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약하지 않은데, 이 병인시 내지는 정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병인 정묘시가 됐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수가
없다, 수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만약에 병인정미시가 됐을 때 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건 대단히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진시, 기사시 마찬가지, 경호, 신미시까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진시가 되면은 기토일간이 6월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지에서 미토, 생시에서 무토, 진토 보게 되면 이건 일간이 굉장히 왕한 신강한 사주로 바뀐 것인데, 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부족한 것이고, 역시나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사주라고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임신시, 계유시가 됐을 때는 무조건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금왕절에 다시 유축해서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는데, 시지에서 신금, 계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 계유시 같이. 그래서 시지에서 신금 유금을 보고 천간에서 임수 개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화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야지 된다. 만약에 목화운으로 갈 때 임신시가 좋을까요? 계유시가 좋을까요? 이건 당연히 계유시가 더 좋습니다. 임신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대해수인 임수를 보게 되면 사수동류가 돼서 기토일간이 어떻게 된다? 휩쓸려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